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건 어쩌면 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대한 선택에 대한 겁니다. 조용한 위기 앞에서 미래 전체를 건 거대한 도박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부, 그러니까 공장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요, 지금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생존을 위한 절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벤처 업계의 대부라고 불렸던 분이죠. 고 이민하 회장이 정말 파격적인,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해법을 던집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유일한 전략적 비상구라는 거였죠. 자, 그럼 이민하 회장이 말한 AI가 대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걸까요? 그가 제시한 모델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강력해요. 바로 연결, 추천, 구독이 세 가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개인에게 딱 맞는 걸 추천해주고 이걸 계속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죠.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단순히 컴퓨터 속 소프트웨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똑똑한 지능에다가 몸을 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직접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육체를요. 이게 바로 피지컬 AI라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챗 GPT 같은 디지털 두뇌가 이제는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이 현실 세계로 넘어와서 직접 뭔가를 만지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정말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화면 속에 존재하는 코드, 즉 비트의 세계에 있던 지능이 이제 공장 바닥이라는 현실, 원자의 세계로 넘어와서 직접 행동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도약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하필 로봇을 사람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훨씬 효율적인 다른 모양도 있을 텐데요. 그 답은 SF 영화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경제 논리에 숨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져요. 기존의 자동화 로봇들은 공장 라인 자체를 뜯어 고쳐야 했죠. 비용도 엄청나고요. 하지만 휴머노이드는요.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몸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설비, 모든 도구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어떻게 쏟아붓고 있는지 말이죠.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아주 파격적인 원칙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선호용 후 규제. 일단 모든 회복의 길을 터주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거죠. 혁신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을 보면요.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고 의료나 에너지처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특별 관리해요. 그러면서도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워터마크 의무화 같은 안전장치도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야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는 AI 고속도로라는 걸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달릴 자동차, 바로 GPU를 무려 20만 개나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20만 개의 GPU를 대기업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전국의 대학과 작은 스타트업들한테도 쓸 수 있게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AI 개발의 풀뿌리를 키워서 전국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하지만요, 이 원대한 계획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거대한 산들이 아주 명확하게 존재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하루에 한 번, 아니 1000번에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인 전체가 멈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잘하는 수준으로는 안 돼요. 99.99%, 소위 4나인즈라고 불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뢰성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계획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AI의 두뇌를 만드는 데는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이 두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신경망, 그러니까 통신기술 개발에는 투자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뇌는 똑똑해지는데 몸을 움직일 신경이 부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예요. 20만 개의 GPU,
그리고 전국에 깔릴 데이터 센터들. 이 괴물 같은 인프라를 24시간 돌리려면 대체 그 막대한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야 할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는 인간의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역할이 바뀌는 것에 가깝습니다. 직접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서 로봇을 돕는 조수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백, 수천 대의 로봇 군단을 지휘하는 감독으로 진화하는 거죠. 자, 이렇게 희망과 과제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 도박, 과연 무엇을 위한 선택일까요? 이 전략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발판 삼아서 과거 한강의 기적에 이은 두 번째 기적으로 가는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죠. 전 세계 제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이 선택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일까요? 아니면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동력으로 세상을 바꿀 또 다른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한 나라의 운명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일과 산업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